맛이요. 6년 전 그날 소녀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요. 누더기를 걸친 15살 거지 소녀가 대감댁 잔치상 앞에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국물 한 모금, 뺨에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요. 주변 사람들은 배가 고파 미친 계집애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혀가 기억하는 그 맛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복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 장터에 사람들이 미양이라 부르는 거지 소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양이 처음 그 장터에 나타난 것은 9살이 되던 해 늦가을의 일이었지요. 해가 막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장터 한켠 빈 가마니 위에 소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맨발에 흙이 잔뜩 묻은 채였지요. 장터 사람들이 흔들어 깨우자 소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소녀는 자기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부모가 누구인지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고 목이 마르다며 물을 달라는 말을 또박또박 하였지요. 이름이 뭐냐? 장터 국밥집 주인 안악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안악은 혀를 찼습니다. 어디서 굴러온 아이인지 알 수 없었지요. 누군가 옷자락을 살펴보니 해지고 때도 묻었지만 천의 결이 고왔습니다. 양반가 아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안악은 한숨을 쉬며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먹어라. 이름은 나중에 생각하고. 소녀는 그날부터 미양이가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었지요. 냄새만 맡아도 뭔 음식인지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하여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아이라는 뜻으로 미향이라 불렀습니다. 소녀 자신도 그 이름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할 다른 이름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15이 된 미양은 장터에서 제법 알려진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진 잿빛 저고리에 때 묻은 치마, 발은 늘 맨발이었지요. 굶주림에 뺨이 홀쭉하였으나 눈매는 먹으로 그린 듯 또렷하였고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누더기를 걸쳤음에도 어딘가 귀티가 감춰지지 않는다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러나 미양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미양이 장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혀였지요. 미양아, 이 생선 상한 거 아니냐? 이틀 됐습니다. 오늘 저녁 안으로 드시면 괜찮고 내일까지 두시면 배탈 나십니다. 아니, 어떻게 알아? 냄새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선 장수는 고개를 갸웃하였지만 그날 저녁 생선을 팔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 그날 저녁까지만 팔렸으니까요. 그 뒤로 장터 상인들은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미양을 불렀습니다. 미양은 냄새를 맡거나 혀 끝에 살짝 대어보는 것만으로도 재료의 산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묵었는지, 어떻게 손질되었는지를 줄줄이 말할 수 있었지요. 상인들은 그 대가로 음식 부스럭이나 동전 몇 잎을 주었습니다. 미양이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었지요. 그런 미양에게 단 한 가지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바로 품속에 늘 지니고 다니는 낡은 향낭이었지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비단으로 만들어진 향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절반만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는지,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미양은 알지 못하였지요. 9살에 장터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품속에 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향낭 안에는 무슨 약재인지 모를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픈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는지 미양은 6년이 지나도록 알지 못하였지요. 그 장터에는 미양 말고도 몇몇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 많은 이는 등이 많이 굽은 떠돌이 노파였지요. 사람들은 그냥 할멈이라 불렀습니다. 할멈은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세상 이치를 꿰뚫는 말을 가끔 내뱉는다 하여 장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요. 할멈은 미양을 유독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장터 한켠에서 미양은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씹고 있었습니다. 할멈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았지요. 미양아. 예, 할멈. 내 혀가 남다른 것을 알고 있느냐? 미양은 어깨를 으쓱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다들 신기하다고 하니까요. 저도 왜 이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란다. 할멈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한 손으로 미양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눈빛은 형형하였지요. 혀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몸이 진짜 주인을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내 몸은 아직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다. 미양은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멈? 언젠가는 알게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지. 할멈은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갸웃하다 이내 잊어버렸지요. 당장 내일 끼니가 급한 판에 무슨 몸이 주인을 안다는 것인지 그런 말을 새겨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미양이 눈을 떠보니 할멈이 보이지 않았지요. 장터 사람들에게 물으니 새벽에 조용히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 미양은 한참 할멈이 앉아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할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도는 것을 느꼈지요. 혀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몸이 진짜 주인을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미양은 품속의 향낭을 꺼내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대었지요. 어김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얼른 향낭을 다시 품속에 집어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장터를 돌며 끼니를 해결해야 하였으니까요. 그러나 운명이란 것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미양에게 절대 미각이 있다는 소문은 장터 안에서만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이 장터 담장을 넘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요. 어느 날 오후 장터에서 포목 장사를 하는 중년 사내가 미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도자기 단지가 들려 있었지요. 미양아, 이것 좀 받아오. 약재상에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미양은 단지를 받아 뚜껑을 열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깊이 들이마셨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며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가짜입니다. 진짜 산삼향에는 흙내음과 소량이 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소량만 있습니다. 산삼 뿌리 우린 물에 다른 뿌리를 섞어서 말린 것입니다. 약재상에 가서 돈 돌려달라 하십시오. 포목 장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걸 냄새만 맡고 안다고? 예. 세상에. 포목 장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약재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참 후에 돌아오더니 미양에게 엽전 5잎을 내밀었지요. 내 말이 맞았다. 약재상 놈이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내가 고을 관아에 고하겠다 하니까 그제야 돈을 돌려주더구나. 이건 내 몫이다. 미양은 엽전을 받아 쥐고 꾸벅 인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저마다 수상쩍은 물건을 들고 미양을 찾아왔습니다. 식초인지 독한 술인지 모를 액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꿀, 새로 담근 건지 오래된 건지 알 수 없는 간장. 미양은 그것들을 코에 대거나 혀 끝에 살짝 묻히는 것만으로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즉시 판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장터 사람들 중 아무도 미양의 그 능력을 대단하게 여기지는 않았지요. 그저 재주 있는 거지 계집애라고만 생각하였습니다. 미양 자신도 그 능력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도구였을 뿐이지요. 미양이 가장 힘든 때는 밤이었습니다.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졌지요. 장터 한켠 낡은 처마 밑에 몸을 웅크리고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누구인지, 왜 9살 이전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안개처럼 흐릿할 뿐이었습니다. 딱 하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었지요. 맛이었습니다. 언제인지, 어디서인지, 누가 만들어 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국물 맛만큼은 혀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지요.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기름기 하나 없이 맑은데도 속까지 포근하게 채워주는 그런 맛. 재료가 무엇인지는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히 떠올리기가 어려웠지요. 마치 꿈속 장면처럼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미양은 6년 동안 장터 곳곳을 돌며 그 맛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밥집, 주막, 대감댁 잔칫날 남은 음식까지. 그러나 어디서도 그 맛을 만나지 못하였지요. 어쩌면 그런 맛은 세상에 없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맛인지도 모른다고 미양은 어느 날부터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장터에 갑자기 떠들썩한 소리가 퍼졌지요. 어느 대감댁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세도가인 조판서 댁에서 수십 년 만에 큰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지요. 조판서는 고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탐욕스럽지 않고 공명정대하기로 이름난 분이었지요. 흰 수염이 풍성하고 눈빛이 깊은 노인으로 배가 약간 나왔음에도 허리만은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잔치 소식에 장터 거지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잔칫날에는 을에 음식을 나누어 주니까요. 미양도 다른 거지들을 따라 조판서 댁 앞마당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긴 상이 차려져 있었고 하인들이 음식을 날랐지요. 거지들은 마당 한켠에 줄을 서서 국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미양도 줄 끝에 서서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하인 하나가 국자를 들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지요. 국솥이 기울면서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마당 한켠에 놓여있던 잔치상 위에 국물이 튀어 올랐지요. 국물방울이 미양의 손등에도 튀었습니다. 미양은 무의식적으로 손등을 하찼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손등에 묻은 국물의 맛이 혀 위에서 선명하게 펼쳐지고 있었지요. 맑고 깊은 맛, 기름기 하나 없이 담백하면서도 속까지 꽉 채워주는 맛. 어딘가에서 맡아본 향기와 재료들의 조합. 그것은 바로 6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맛이었습니다. 이 맛이요. 6년 전 그날 소녀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바로 그 맛이요. 미양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지요. 손에는 식어가는 국물 방울이 묻어 있었고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지요. 몸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이고, 저것 봐. 배가 고파서 저러나? 거지개집애가 밥 구경에 울음이 나온 게지. 쯧쯧, 불쌍하기도 하지. 하인들이 다가와 미양을 일으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때 저 안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잠깐. 사람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짙은 남색 관복을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왔지요. 조판서였습니다. 노인은 미양 앞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우느냐? 하인이 설명을 하려다 미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목소리는 또렷하였지요. 이 국물 맛을 6년 만에 처음 맛보았습니다. 소녀가 마지막으로 이 맛을 먹은 날이 언제인지 어디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맛만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판서는 잠시 미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떠서 직접 맛을 보았지요. 그러더니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 국물이 그냥 국물이 아닌 것을 내가 아느냐? 재료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보통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맛이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누군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우려낸 육수입니다. 재료의 산지도 보통 것과 다르고요. 조판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인을 향해 말하였지요. 이 아이를 데리고 수라간 상궁이 보낸 요리사 옆에 세워라. 내 잠시 시험해 볼 것이 있다. 잔치 음식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조판서는 각 음식마다 미양에게 맛을 보게 하였지요. 미양은 거침없이 말하였습니다. 이 나물은 산에서 직접 캔 것이 아니라 밭에서 키운 것입니다. 향이었습니다. 이 생선은 강에서 잡은 것인데 이틀은 됐습니다. 오늘 드시기에 딱 좋습니다. 이 떡에는 꿀이 들어갔는데 진짜 꿀이 아니라 조청을 섞었습니다. 맛은 비슷하지만 향이 다릅니다. 조판서는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모두 맞았지요. 조판서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미양이라 하옵니다. 어디 사느냐? 장터에서 삽니다. 부모는? 미양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조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미양아, 내 재주는 보통 재주가 아니다. 그냥 장터거지로 썩히기에는 아깝구나. 그 말에 미양은 고개를 들어 조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아니 기억하는 한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아깝다고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그날 잔치에는 조판서 댁에서 요리를 맡아온 수락관 소속 요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판서와 미양의 대화를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중간 나이쯤 되어 보이는 궁녀였는데 눈매가 차분하고 얼굴에 흰 살결이 도는 것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궁녀는 미양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을 멈추었지요. 눈이 커지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는지 들고 있던 그릇이 살짝 흔들렸지요. 그 궁녀의 이름은 소복이었습니다. 소복은 시선을 돌린 채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있는지 손가락이 가슴께 천을 살며시 눌렀지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소복은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릇을 들고 제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소복이 궁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수석 상궁 월하의 처소였습니다. 상궁 마마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월하 상궁은 거울 앞에 앉아 비녀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흰 살결의 냉랭한 눈매, 입가에는 얕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오늘 조판서 댁 잔치에서 이상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장터의 거지 소녀인데 맛을 감별하는 재주가 있다 하였습니다. 조판서 나으리께서 몹시 관심을 보이셨고요. 월화상궁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천천히 비녀를 집어들었지요. 거지 소녀? 예. 나이는 15쯤 되어 보이고 이름은 미양이라 하였습니다. 월화상궁의 눈꺼풀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소복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조판서 나으리께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두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수라간 쪽으로 추천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별일 아니오. 거지 아이 하나를 수라간에 드리는 것이 무슨 대수겠소. 월화상궁은 비녀를 꽂으며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잔잔하였지요. 그러나 거울 속 눈빛만은 방금 전과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만 물러가시오. 소복이 물러나자 월화상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지요. 밤하늘에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월화상궁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아까보다 훨씬 차가웠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조판서의 하인이 장터로 미양을 찾아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미양은 어리둥절한 채로 조판서 댁으로 따라갔지요. 사랑채에서 조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상 위에는 뚜껑이 덮인 그릇이 여러 개 늘어서 있었지요. 앉아라. 미양이 앉자 조판서가 첫 번째 그릇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보아라. 미양은 그릇에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향기를 들이마셨지요. 닭고기로 우린 육수입니다. 닭은 산에서 키운 토종닭이고 우린 시간은 2시즌 이상입니다. 여기에 황기와 대추를 넣었고 소금은 서해 쪽 1000이렴을 쓰셨습니다. 간은 조금 약하게 하셨군요. 조판서는 눈썹을 한껏 올렸습니다. 어떻게 소금 산지까지 아느냐? 서해 소금은 갯내음이 살짝 남습니다. 동해의 소금과는 향이 다르지요. 조판서는 두 번째 그릇을 열었습니다. 빛깔이 붉은 국물이었지요. 이건 고추장을 베이스로 하였으나 고추장 속에 된장이 섞여 있습니다. 주재료는 민물고기인데 잡은 지 하루는 됐습니다. 강상류에서 잡은 것이고 비린내가 적습니다. 마늘은 으깬 것이 아니라 점인 것을 쓰셨군요. 조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릇, 네 번째 그릇, 다섯 번째 그릇. 모두 열었고 미양은 모두 정확하게 말하였지요. 조판서는 마지막으로 작은 잔에 담긴 액체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미양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혀 끝에 한 방울 묻혔지요. 눈살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약입니다. 인삼이 들어갔고 쓴맛을 줄이기 위해 꿀을 섞었습니다. 그런데 미양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 있습니다. 약재 중에 과용하면 해가 되는 것인데 양이 많지는 않아서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매일 드시면 몸에 축적됩니다. 방안이 순간 조용해졌지요. 조판서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느냐? 예. 소녀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조판서는 잔을 들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약방에 가져가서 확인해 보아라. 지금 당장. 하인이 달려나갔습니다. 미양은 영문을 모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한참 후 하인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대감마님, 약방 의원이 이 안에 새신이 과도하게 들어갔다 하옵니다. 조금씩 드시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조판서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고요하였지만 그 안에 무거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약은 사흘 전부터 먹기 시작하였는데 이미 2번을 마셨구나. 그제야 미양은 사태를 파악하였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감마님의 약에 몰래 해로운 것을 섞었다는 뜻이었지요. 미양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조판서는 기침을 한 번 하고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 목숨을 구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미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그냥 느낀 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옵니다. 그 느낀 것이 대단한 것이다. 조판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양아, 나는 이번 일을 조용히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이 고을 장터에 그냥 둘 수는 없겠다. 내 재주는 더 큰 곳에서 써야 할 재주니라. 미양은 조판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판서의 눈빛이 진지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미양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판서 댁 하인이 다시 장터로 찾아왔지요. 이번에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전하시는 추천서입니다. 궁수라관으로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시면 이것을 갖고 대궐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미양은 봉투를 받아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라관이라면 궁중 주방이었지요. 임금님이 드시는 수라상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거지 소녀가 감히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였지요. 제가요? 수라관에요? 하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수라관 총책임을 맡고 있는 상궁 마마께 미리 말씀을 전해두셨다 하였습니다. 들어가실 의향이 있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셔도 된다 하셨고요. 하인이 돌아가고 미양은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미양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장터 처마 밑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리저리 생각하였지요. 수라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장터의 거지가 아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궁 안에서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글도 모르고 예절도 모르고 상궁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몰랐지요. 자신이 그 안에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천한 거지계집애라 무시당하거나 쫓겨나는 것은 아닐지, 온갖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품속 향랑에 손이 닿았지요. 미양은 향랑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비단 조각이 희미하게 빛났지요.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어김없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조판서 댁 잔칫날 그 국물 맛, 수라간 요리사들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맛의 근원이 수라간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자신의 기억 속 그 맛이 수라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닐까? 미양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결정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미양은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누더기 저고리가 부끄러웠지만 그게 전부였지요. 추천서를 품속에 넣고 궁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방향은 알고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궁문 앞에 섰을 때 미양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높고 단단한 담장이 하늘까지 솟아있는 것 같았지요. 미양은 한번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문장이 미양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뭐하는 아이냐? 수라간 상궁 마마를 뵈러 왔사옵니다. 조판서 나으리의 추천서를 갖고 왔습니다. 수문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추천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훑어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지요. 조판서에 직인이 찍혀 있었으니까요. 잠깐 기다려라. 한참 후 안쪽에서 하인이 나왔습니다. 미양을 안으로 안내하더니 수라간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지요. 그 방에 2명의 상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진한 청색 복식에 은빛 비녀를 꽂은 중년 여인이었습니다. 흰 살결에 냉랭한 눈매, 입가에 얕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옅은 녹색 복식을 입은 여인이었지요. 둥근 얼굴에 온화한 눈가 주름이 많았습니다. 청색 복식의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판서 나으리의 추천서는 잘 받았다. 내가 미양이라는 아이냐? 예, 상궁마마. 나는 이수라간을 총괄하는 월화상궁이다. 여기는 내 아래에서 일하는 소복상궁이고 월화상궁. 미양은 속으로 그 이름을 되새겼습니다. 맛을 잘 감별한다고 들었다. 직접 시험해 보겠다. 월화상궁이 하인에게 눈짓하자 상 위에 여러 그릇이 차려졌습니다. 미양은 하나씩 맛을 보고 재료와 조리법을 말하였지요. 조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거침없이 정확하게. 월화상궁의 표정은 시험 내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릇까지 끝나고도 잠시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더니 짧게 말하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도록 해라. 수라간 막내로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재료 손질부터 배운다. 감사옵니다. 상궁마마. 미양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월화상궁은 이미 시선을 거두고 딴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소복상궁이 조용히 일어나 미양을 방 밖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소복상궁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처음이라 많이 낯설겠지만 모르는 것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아라. 내가 도와주마. 미양은 고개를 들어 소복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이 따뜻하였지요.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꾹 참고 있는 것 같은,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상궁마마. 소복상궁이 미양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렸지요. 수라간 입구는 저기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오너라. 미양은 고개를 숙이고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돌아보면 주저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 멀리 장터 방향으로 걸어가며 미양은 생각하였습니다. 저 수라간 어딘가에 자신의 기억 속 그 맛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혀가 기억하는 그 맛의 근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생각 하나가 두려움보다 컸지요. 미양은 오늘 밤 장터에서 마지막 잠을 잘 것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궁 안에서 살게 될 것이었지요.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수라간 뒤편에서 월화상궁이 혼자 서서 미양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지요.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혹은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왜 하필 지금 나타났느냐? 월화상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제 처소로 걸어갔지요. 그날 밤 미양은 장터 처마 밑에 마지막으로 몸을 누였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보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뻐야 하는데 두렵기도 하였지요. 거지 소녀가 수락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에게 내일 떠난다는 말을 하였지요. 국밥집 안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수락안이라고? 궁 안에 들어간다고? 예, 조판서 나으리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안악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코를 훌쩍이며 돌아섰습니다. 아이고, 그럼 잘됐지. 잘됐어. 거지 신세로 이 장터에서 늙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목소리가 약간 흔들렸지요. 미양이 장터에 처음 나타났던 그 가을날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던 것이 이 안악이었습니다. 6년 동안 밥 한 그릇씩 내주던 안악이었지요.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하였습니다. 안악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조금 들썩였지요. 어서 가거라. 거기서도 잘해야 한다. 생선 장수가 말린 생선 몇 마리를 내밀었습니다. 포목 장수가 새 버선 하나를 건넸지요. 약재상 옆에서 물건 파는 노인이 작은 빗을 쥐어 주었습니다. 그 빗으로 엉킨 머리를 빗으라는 것이었지요. 미양은 그것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소용이 없었지요. 처마 밑에서 혼자 누워 하늘을 보며 미양은 생각하였습니다. 이 장터가 자신에게 나쁜 곳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도 없이 쓰러진 아이를 거두어 준 곳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장터를 떠나야 한다는 것을. 향랑을 꺼내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비단 조각이 조용히 빛났지요. 나는 어디서 온 걸까? 미양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수락안 어딘가에 그 답이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가슴 안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었지요. 그러나 혀가 그 맛을 기억하는 것처럼 가슴 어딘가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양은 장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국밥집 안악이 아침 국밥을 한 그릇 내밀었지요. 마지막 밥이라며 공짜로 주었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국밥을 먹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었지요. 그리고 일어나 궁을 향해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장터를 벗어나는 순간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요. 한 걸음, 두 걸음. 거지 소녀가 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장터 사람들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을 흔들었지요. 미양은 느끼지 못하였지만 뒤에서 안악의 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락안의 문이 미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락안은 미양이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낯선 세계였습니다. 첫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들어선 수락안은 이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커다란 솥들이 줄줄이 놓여 있고 상궁들과 나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 칼소리, 불타는 소리, 지시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였지요. 미양은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한 냄새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쌀 냄새, 고기 냄새, 향신료 냄새, 불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수락안만의 냄새. 미양의 코가 바빠졌지요.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복상궁이 나타나 미양을 데려갔습니다. 오늘은 우선 자리를 익혀라. 여기는 채소 손질하는 곳이고 저기는 육수 끓이는 곳이다. 저 안쪽이 본격적으로 수라상 만드는 곳이고. 미양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채소 손질 구역 앞에서 발을 멈추었지요. 쌓여있는 채소들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상궁마마, 저기 무 중에 속이 빈 것이 3개 있습니다. 소복상궁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냄새가 다릅니다. 속이 빈 무는 향이 옅어집니다.
소복상궁이 직접 물을 들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 개를 눌러보니 정말로 속이 빈 것이 있었지요. 소복상궁은 잠시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탄성이었지만 그 안에 놀라움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수라간 생활은 고달팠습니다. 새벽 어두울 때 일어나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지요. 처음에는 채소 손질과 재료 씻기만 시켰습니다. 가장 낮은 일이었지요. 옆에서 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장터거지 출신이라면서 조판서 나으리가 밀어 넣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거지를 수라간에 들이다니. 뭘 알아봤다는 거야? 냄새 잘 맡는 개도 있는데. 미양은 듣고도 못 들은 척하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요. 그러나 말대꾸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자신의 성격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미양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꾹 참았지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부터 일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라간에서 쓰는 새우젓 단지를 받아온 날이었습니다. 미양이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더니 곧바로 말하였지요. 이 새우젓 2단지 중에 하나는 작년 것이고 하나는 올해 것입니다. 작년 것은 염도가 강하고 올해 것은 향이 신선합니다. 수라상에는 올해 것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당 나인이 눈을 흘겼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런데 소복상궁이 직접 확인해 보니 미양의 말이 맞았지요. 소복상궁이 나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재료 손질 전에 미양이한테 먼저 확인받아라. 상한 것이나 이상한 것을 솎아내는 데 쓰면 된다. 그것이 수라간에서 미양이 처음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지요. 소복상궁과 미양은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소복상궁은 여럿이 있을 때는 다른 나인들과 똑같이 대하였지만 둘이 있을 때는 다정하게 이것저것 알려주었지요. 수라간 법도 상궁들의 서열, 어떤 재료가 어떤 계절에 좋은지 미양은 빠르게 흡수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과를 마치고 소복상궁이 미양을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힘들지 않으냐? 견딜 수 있습니다. 나인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잠깐이다. 내가 능력을 보여주면 달라진다. 미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복상궁은 잠시 미양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지요. 고향이 어디냐?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서요. 기억이 없어? 예. 9살 이전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복상궁이 그 말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이 살짝 기울었지요. 얼른 바로잡았지만 손이 떨린 것은 미양도 보았습니다. 상궁마마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다. 찻잔이 미끄러워서. 소복상궁은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소복상궁이 미양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더 자주 미양 쪽을 돌아보았고 더 자주 챙겨주었지요. 미양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라간에서 미양이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날마다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들여온 어육 중에 미양이 한 덩어리를 골라냈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안쪽에 검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어보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나인들이 눈이 커졌지요. 어느 날은 조미료 창고를 살피다가 통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된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된장 향이 아니라는 것이었지요. 확인해 보니 누군가 실수로 통을 바꿔 담아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수라상에 올라갈 뻔하였지요. 그런 일이 거듭되자 나인들의 수군거림이 달라졌습니다. 미양이 저 아이 진짜 귀신 같네. 냄새로 어떻게 그걸 알아? 그러니까 조판서 나으리가 청거한 거 아니겠어. 미양은 그래도 여전히 조심하였습니다.
자신의 솔직함이 언젠가 말썽을 일으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참고 또 참았지요. 그러나 그 참음이 언제까지나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월화상궁이 수라간을 순찰하는 날이었습니다. 월화상궁이 준비 중인 나물 반찬을 들여다보며 말하였지요. 색이 좋구나. 오늘 수라상에 올려라. 그런데 미양이 옆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였습니다. 상궁 마마, 이 나물은. 월화상궁의 시선이 미양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지요. 왜? 데친 지 너무 오래되어 향이 날아갔습니다. 맛이 밋밋할 것입니다. 새로 데치면 더 맛있게 올릴 수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인들이 숨을 죽였지요. 수석 상궁이 내린 지시를 막내 나인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월화 상궁의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거지 출신이 입이 무겁지 않구나. 미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그냥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옵니다. 좋다. 그럼 내가 새로 데쳐보아라. 그것이 더 맛있다면 내가 인정하겠다. 미양은 직접 나무를 새로 데쳤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껏 완성된 나무를 월화상궁 앞에 내놓았지요. 월화상궁이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보았습니다. 잠시 씹다가 내려놓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수라상에 오른 나물은 미양이 새로 데친 것이었습니다. 나인들이 몰래 엄지를 들었지요. 그러나 소복상궁은 그날 저녁 미양에게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오늘 일은 잘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조심해라. 월화상궁 마마는 겉으로 표를 내지 않는 분이시다. 속에 담아두는 것이 더 무섭다. 미양은 그 말의 무게를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밤 처소에 누워 향낭을 꺼내 들었습니다. 향기를 맡으니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수라간 어딘가에 이 향의 비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수라간 생활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미양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재료를 감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조리 보조까지 손이 닿게 되었지요. 소복상궁이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양은 손이 빠르고 감각이 뛰어났지요. 손질한 채소의 두께가 얼마나 균일한지, 불세기가 어떠한지, 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혀와 코로 즉시 확인하였습니다. 나인들도 처음의 경계심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였지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임금님 생신 때 올릴 특별떡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나인이 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는데 미양이 옆에서 가만히 냄새를 맡더니 말하였지요. 이 쌀가루에 습기가 들어갔습니다. 빻은 지 사흘은 된 것인데 보관하다가 습기를 머금었습니다. 이 상태로 떡을 만들면 쫄깃함이 떨어집니다. 나이 많은 나인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 쌀가루는 오늘 아침에 받아온 것이다. 그래도 습기가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나인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쌀가루를 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살이 조금 펴졌지요. 살짝 축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복상궁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소복상궁이 확인하니 역시 같은 결과였지요. 쌀가루를 다시 건조하여 쓰기로 하였습니다. 덕분에 임금님 생신떡은 맛이 좋다는 칭찬을 받았지요. 그 일 이후 나인들은 재료를 받을 때마다 미양을 먼저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복상궁과의 시간이 미양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나고 둘이 마주 앉을 때면 소복상궁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수라간의 역사, 예전 상궁들이 어떤 분들이었는지, 어떤 요리가 임금님의 수라상에서 사랑받는지, 미양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소복상궁이 조용히 물었지요. 미양아, 그 향낭은 어디서 난 것이냐? 미양이 깜짝 놀라 소복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향낭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9살에 장터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품속에 있었습니다. 소복상궁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향낭을 볼 수 있겠느냐? 미양은 품속에서 향낭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소복상궁이 받아들고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참 후 소복상궁은 향낭을 돌려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였습니다. 비단이 좋은 것이구나. 오래된 것 같다. 예. 어디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복상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소복상궁이 제 처소로 돌아가 문을 닫은 뒤 미양은 복도를 지나다가 안쪽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복상궁이 우는 것 같았지요. 미양은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가 이내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복상궁이 향낭을 보고 손이 떨렸던 것이, 그리고 지금 저 울음소리가 미양의 가슴에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었지요. 미양은 처소로 돌아와 향낭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대체 넌 뭔데 이렇게 나를 울리는 거냐? 향낭에게 중얼거렸지요. 향낭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안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질 뿐이었지요. 미양은 눈물이 날 것 같은 것을 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미양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수라간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릴 특별 육수를 준비하는 날이었지요. 소복상궁이 커다란 솥 앞에 서서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옆에서 재료 손질을 도왔지요. 솥에서 뭔가 끓기 시작하자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기가 수라간 안에 퍼졌지요. 미양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코가 그 향기를 낚아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냄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양은 자신도 모르게 솥 앞으로 걸어갔지요. 소복상궁이 놀라서 미양을 잡으려 하였지만 미양은 솥에 달린 국자를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떴습니다. 혀 위에 올렸지요. 온몸에 털이 쭈뼛섰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지요. 조판서댁 잔칫날 손등에 튄 그 국물. 6년 동안 찾아 헤매던 그 맛. 혀가 기억하고 또 기억하던 그 맛이 지금 이 순간 혀 위에서 선명하게 살아났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요. 상궁 마마, 이 육수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소복상궁이 미양의 얼굴을 보고 굳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 울고 있느냐? 이 맛입니다. 소녀가 찾던 맛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릴 때 언젠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때 마셨던 그 맛이 바로 이겁니다. 소복상궁이 천천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요. 이 육수는 수라간 비전 육수이다.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소복상궁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였습니다. 오래전 이 수라간의 수석 상궁이 만들어낸 비법이란다. 지금은 그 비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수석 상궁은 지금 이미 안 계신다. 짧고 무거운 대답이었지요. 소복상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미양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향낭을 꺼내 들었지요. 그리고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미양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향낭의 향기와 솥에서 피어오르는 육수의 향기가 같았습니다. 정확히 같지는 않았지요. 향낭은 수십 년 된 약재의 향이었고 육수는 갓 끓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되는 향기, 핵심이 되는 냄새가 같은 것에서 왔다는 것을 미양의 코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궁마마. 미양이 향낭을 소복상궁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과 저 육수의 향이 같은 재료에서 오지 않습니까? 소복상궁이 향낭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수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지요. 두 향기를 번갈아 맡았습니다. 소복상궁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지요. 상궁 마마 맞지요? 둘이 같은 향이지요? 소복상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향낭을 돌려주고 뒤를 돌아버렸지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상궁 마마,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가서 일해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복상궁은 그대로 수라간 밖으로 나가버렸지요. 미양은 향낭을 손에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지금 자신의 손끝에 닿아 있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복상궁은 이틀 동안 미양을 피했습니다. 그러자 수라간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지요. 미양이 비전 육수를 맛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라간 비전 육수는 수석 상궁만이 레시피를 알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거지 출신 막내가 감히 그 국자를 들어 맛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인들이 수군거렸지요. 저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탈이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월화상궁 마마 귀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미양은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태연한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소복상궁이 피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향낭과 육수의 향기가 같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미양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소복상궁이 다시 미양 앞에 나타났습니다. 표정이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미양아, 나중에 할 말이 있다. 오늘 저녁에 나를 찾아오너라. 그러나 그 저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지요. 월화상궁이 수라간 전체를 집합시킨 것이었습니다. 상궁들과 나인들이 모두 마당에 줄을 섰습니다. 월화상궁이 천천히 그 앞을 걸으며 말하였지요. 최근 수라간에서 법도에 어긋난 일이 있었다 들었다. 비전 육수를 허락도 없이 맛본 자가 있다고. 모든 시선이 미양에게 모였습니다. 미양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지요. 소녀가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법도를 어기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기가 소녀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향기와 같아서 무의식적으로 손이 갔습니다. 월화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향기? 예. 소녀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향낭의 향기와 비슷합니다. 순간 월화상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요.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미양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월화상궁은 그날 미양에게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비전 육수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엄명만 내렸지요.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미양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향낭을 손에 쥔 채로 누워서 생각하였지요. 비전 육수와 향낭, 소복상궁의 떨리는 손, 월화상궁이 미양의 말에 순간 굳어버린 표정.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수락안에 들어오기를 잘하였다는 것. 그리고 이제 막 중요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수락안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지요. 비전 육수를 담당하던 나인이 갑자기 몸이 아파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소복상궁도 마마를 모시러 나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지요. 월화상궁은 궁 바깥 행차 중이었습니다. 남은 나인들이 당황하였습니다. 오늘 저녁 수라상에 육수가 올라가야 하는데 아무도 비전 육수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었지요. 나인들이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미양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인들이 웅성거렸지요.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맛본 것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재현해 보겠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어쩌려고? 잘못되면 소녀가 책임지겠습니다. 미양은 솥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혀 위에 그 맛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맑고 깊은 맛. 그 맛을 내기 위해 어떤 재료들이 어떤 순서로 들어가야 하는지, 맛을 기억한다는 것은 향기와 농도와 깊이를 함께 기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재료 창고로 가서 하나씩 꺼내왔습니다. 나인들이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이것, 저것, 그리고 저 안쪽에 있는 저 약재. 저 약재는 보통 수락안에서 잘 쓰지 않는 것인데 조금만 쓰면 됩니다.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안 됩니다. 미양은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지폈습니다. 재료들을 차례로 넣고 화력을 조절하였지요. 냄새를 맡으며 중간중간 재료를 더하거나 불을 줄였습니다. 2시즌이 넘도록 솥 앞을 떠나지 않았지요. 마침내 국물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인 하나가 국자로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이거 진짜 비슷한데? 다른 나인도 맛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고개를 갸웃하였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부분이 다릅니까?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 맛이 조금 더 깊은 것 같은데, 원래 것보다. 미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요. 혀의 기억 속 그 맛이 이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마셨던 그 국물 맛이 지금 이 솥 안에 있는 것과 더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비전 육수와 자신이 기억하는 맛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미양이 재현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기억 속 맛에 더 가깝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녁에 소복상궁이 돌아와 그 국물을 맛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맛은 원래 비전 레시피보다 더 완성된 맛이구나. 미양을 바라보는 소복상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상궁이 살아계셨다면. 소복상궁이 말을 끊었습니다. 서둘러 시선을 돌렸지요. 제 상궁이요? 미양이 물었습니다. 소복상궁이 고개를 저었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잘했다. 그날 밤 소복상궁은 미양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처소로 들어가기 전 미양의 손을 잠깐 꽉 쥐었지요. 그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미양은 그 떨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소복상궁이 무언가를 아주 많이 참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부터 수락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월화상궁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젯밤 미양이 비전 육수를 만들었다는 소식이 이미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월화상궁이 미양을 따로 불렀지요. 비전 육수를 내가 만들었다고. 예, 상궁마마. 담당 나인이 아파서 쓰러지는 바람에 급한 대로 소녀가 나섰습니다. 허락도 없이? 상황이 급하였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월화상궁은 잠시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전과 달랐지요. 차갑다기보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육수 레시피를 어디서 배웠느냐?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맛본 것을 기억하여 재현하였습니다. 한번 맛본 것을? 예. 소녀의 혀는 맛을 기억합니다. 월화상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보거라. 그것이 전부였지요. 미양은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끝나고 나서 가슴이 더 두근거렸지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인지 모를 불안함이 남았습니다. 그 불안함이 맞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역습이 시작되었지요. 수락안에서 간장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는 장독대에 있던 오래된 간장 단지 하나가 없어진 것이었지요. 수락안에서 쓰는 간장은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단지가 없어진 날 수락안에서 일한 사람은 미양을 포함한 3명뿐이었습니다. 월화상궁이 직접 나섰습니다. 간장 단지를 훔친 자가 누구냐? 나인들이 일제히 미양을 바라보았지요. 미양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단지 옆에 있었다는 증인이 있다.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훔친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있느냐? 미양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지요. 월화상궁은 미양에게 사흘 동안 수락안 출입을 금지하였습니다. 허드렛 일만 하라는 것이었지요. 나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양은 억울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복상궁이 나중에 조용히 말하였지요. 간장 단지는 어제 저녁 내가 직접 옮겨두었다. 없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 단지 위치를 바꿔놓은 것이다. 미양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소복상궁이 고개를 저었지요. 함부로 말하지 마라. 조심해야 한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역습은 더 직접적이었지요. 일주일 후 수라상에 오른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는 것이었지요. 담당은 미양이 보조한 음식이었습니다. 월화상궁이 진노하였지요. 내가 음식에 손을 대었느냐? 소녀는 재료 손질만 하였습니다. 재료 손질 과정에서 무언가를 넣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미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지요. 수석 상궁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니까요. 나인들이 일제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린 것이 법도도 모르는구나. 월화상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수락안 일에서 제외하라. 당분간 창고 청소나 하도록. 미양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그날 밤 소복상궁을 찾아갔습니다. 상궁 마마, 이것은 누명입니다. 소녀는 음식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소복상궁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양아, 들어라. 월화상궁은 내가 이 수락안에서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말해줄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왜입니까? 내가 이 수락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복상궁이 미양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하려다 멈추었지요. 그러더니 가슴께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언가를 만지는 것 같았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반드시 내가 말해줄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역습이었지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월화상궁이 임금님 앞에 직접 아뢰었습니다. 수라간에 신분 불명의 거지 출신이 들어와 법도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조판서에 추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신분도 기억도 없는 자를 궁 안에 들여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수라간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고. 왕명이 내려왔습니다. 미양은 즉시 궁 밖으로 내보내라. 소복상궁이 달려왔을 때 미양은 이미 짐을 싸라는 명을 받은 뒤였지요. 안 됩니다. 잠깐만. 소복상궁이 무언가 말하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월화상궁이 나타났지요. 소복상궁, 왕명이요. 더 이상 막지 마시오. 소복상궁이 월화상궁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상궁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지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월화상궁,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오. 이 아이가 누구인지. 월화상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모르는 일이오. 정말 모르오? 왕명이 먼저요. 잡소리 그만하시오. 하인들이 미양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양이 소복상궁을 바라보았지요. 소복상궁이 미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미양은 끌려나가면서 돌아보았지요. 소복상궁이 그 자리에 서서 미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그 순간 월화상궁이 빠른 걸음으로 소복상궁에게 다가가더니 말하였습니다. 소복상궁, 그 향낭. 소복상궁이 굳었지요. 이리 내시오. 이것은 소녀의 것이오. 왕명에 따라 이 아이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압수하는 것이오. 미양이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나 하인들이 미양을 막았지요. 월화상궁이 미양의 품에서 향낭을 빼앗았습니다. 미양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그러나 이미 늦었지요. 궁문이 닫혔습니다. 미양은 궁 밖 차가운 땅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이 텅 비어 있었지요. 6년 동안 품고 다닌 향낭이 없었습니다. 수라간도 없었습니다. 소복상궁도 없었지요.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미양은 한동안 궁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지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힐끗힐끗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해가 기울기 시작하였지요. 미양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이 저절로 옛날 장터 방향으로 향하였지요.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운 땅에 닿을 때마다 공허한 느낌이 들었지요. 수라간에 들어오면서 새 버선을 얻어 신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맨발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였습니다. 국밥집 안악이 미양을 보고 눈이 커졌지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궁에서 나온 게냐? 미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악이 얼른 방 안으로 데려가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미양은 앞에 놓인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지요. 이 장터 국밥도 조판서 댁 잔치상 국물도 그리고 그 수라간 비전 육수도 맛의 기억은 아직 혀 위에 살아있는데 그 맛을 담은 향낭이 지금 자신의 손 안에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찾은 것이었는데 그 답이 수라간 안에 있었는데 이제 막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밥이 식어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았지요. 안악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라. 미양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텅 빈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미양은 오래전 처마 밑자리에 다시 누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가득하였지요.
예전에도 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수라간이라는 다른 세계를 꿈꾸며 이 하늘을 보았지요. 지금은 그 세계에서 쫓겨나 다시 이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습관적으로 가슴께를 더듬었지요. 향랑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작은 울음이 시작되더니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요. 미양은 처마 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지요. 6년 동안 이 장터에서 울지 않으며 버텼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울다 울다 지쳐 눈이 감기려는 순간 할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혀가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몸이 진짜 주인을 알고 있다는 것이니라. 미양은 눈을 감은 채로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몸이 주인을 안다. 혀가 기억한다. 향랑을 빼앗겼지만 수라간에서 쫓겨났지만 혀의 기억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복상궁이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월화상궁이 향랑을 빼앗으면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향랑이 두려운 것이지요.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눈을 떴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미양이 눈을 뜨자마자 누군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복상궁이었지요. 미양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복상궁은 궁 밖에 나와 있는 것이었지요. 옷도 수라간 복식 그대로였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상궁마마, 미양아, 잘 들어라. 시간이 없다. 소복상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안에 작은 물건이 있었지요. 미양이 눈을 크게 뜨았습니다. 낡은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이상하였지요. 미양의 향랑과 꽃 같은 천인데 역시 절반만 있었습니다. 반쪽이었지요. 이것을 상궁 마마가 갖고 계셨습니까? 15년을 품고 있었다. 소복상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월화상궁이 내 향랑을 빼앗아 갔지만 그것은 진짜 증표의 절반일 뿐이다.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갖고 있었지. 이것을 합치면 완전한 하나가 된다. 미양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랑은 너의 어머니가 만든 것이다. 소복상궁이 미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내 어머니는 최상궁이다. 이수라간의 전 수석 상궁이었지. 절대 미각을 가졌고 비전 육수를 만들어낸 분이다. 그 레시피의 완성본은 최상궁만이 알았다.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을 사람으로 너를 남겨두고 가셨다.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소복상궁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월화상궁이 모함하였다. 최상궁이 수라상에 독을 넣었다고. 거짓 고발이었지만 증거를 만들어냈지. 최상궁은 사약을 받으셨다. 내가 9살이던 해였다. 나는 막으려 하였지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월화상궁이 너마저 없애려 하여 내가 몰래 궁 밖으로 내보냈다. 내 기억이 없어진 것은 그 충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양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비전 육수를 만든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혀가 기억한 그 맛이 어머니의 맛이었지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죽인 것이 월화상궁이었습니다. 소복상궁이 말을 이었지요. 나는 오늘 조판서 나으리께 모든 것을 고하였다. 조판서 나으리가 임금님께 아뢰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겠다 하셨다. 나는 오늘 궁에 돌아가 증인으로 나설 것이다. 최상궁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을 밝힐 것이다. 소녀도 함께 가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갈 것입니다. 소복상궁이 미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상궁의 눈빛이었지요. 소복상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조판서에 상소가 올라갔습니다. 15년 전 최상궁 사건을 재심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지요. 임금님이 이를 받아들여 특별 신문이 열렸습니다. 신문 자리에 월화상궁이 섰습니다. 그 옆에 소복상궁, 그리고 미양이 섰지요. 임금님 앞이었습니다. 월화상궁은 여전히 태연하였습니다. 입가에 미소까지 지으며 말하였지요.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때 최상궁이 독을 넣은 것을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거짓말이요. 소복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날 소인은 최상궁과 함께 있었습니다. 최상궁은 수라상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월화상궁이 직접 독을 넣고 최상궁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옵니다. 증거가 있소? 소복상궁이 품에서 오래된 서찰 한 장을 꺼냈습니다. 최상궁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인에게 남긴 것이옵니다.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월화상궁의 얼굴이 굳었지요. 그리고 미양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녀도 아랠 것이 있습니다. 임금님의 시선이 미양에게 향하였지요. 소녀는 최상궁의 딸이옵니다. 소녀의 혀가 기억하는 맛이 수라간 비전 육수와 같습니다. 그 비전 육수를 처음 만든 분이 어머니이고 소녀는 그 맛을 혀로 이어받았습니다. 소복상궁이 나머지 반쪽 향낭을 꺼냈습니다. 최상궁이 딸아이와 나누었던 향낭입니다. 소인이 반쪽을, 미양이 반쪽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조각의 향낭을 맞추었습니다. 정확히 들어맞았지요. 끊어진 비단의 무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조판서가 나섰습니다. 소인도 아뢰겠습니다. 이 아이가 처음 소인의 약에서 독을 감별해내었습니다. 15년 전 최상궁도 수라상에서 독을 발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월화상궁이 그 최상궁을 제거하기 위해 역으로 독을 넣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월화상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것은 모두 꾸며낸 것이오. 죽은 사람을. 월화상궁. 임금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지요. 당신 곁에서 일하던 하인들이 이미 모두 자백하였소. 당신이 15년 전 최상궁을 모함한 것, 그 딸을 궁 밖으로 내친 것, 그리고 이번에 비전 육수의 비밀이 밝혀질까 두려워 미향을 쫓아낸 것까지. 월화상궁의 미소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만 수라간을 지키려. 변명하지 마시오. 심판은 단호하였습니다. 월화상궁은 그 자리에서 관직을 박탈당하고 엄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요. 15년 동안 수라간의 비밀을 독차지하고 최상궁의 공적을 가로채운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수라간 마당에 월화상궁이 끌려가는 것을 모든 나인들이 바라보았지요. 그토록 위험 있게 그 마당을 걷던 분이 이제 포승줄에 묶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최상궁의 누명을 공식으로 벗기셨지요. 미양은 어머니의 이름이 복권되는 것을 들으며 눈물을 참으려 하였으나 결국 흘리고 말았습니다. 소복상궁이 옆에서 미양의 손을 꽉 잡았지요. 임금님의 하명이 이어졌습니다. 최상궁의 딸 미양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수라간에서 일하도록 하라. 미양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옵니다, 전하. 소복상궁이 미양에게 두 조각 향낭을 건네주었습니다. 이제 하나가 된 향낭이었지요. 미양이 향낭을 코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지요.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따뜻함이 가슴에 퍼졌지요. 어머니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양은 수라간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수라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저 안에서 음식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니 코끝이 시큰하였지요.
어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 딸이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미양은 천천히 수라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나인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지요. 소복상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예, 상궁마마. 미양은 앞치마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솥 앞에 섰지요. 눈을 감고 어머니가 기억하는 그 맛을 혀 위에 불러냈습니다. 맑고 깊고 따뜻한 맛. 이제 그 맛을 이어갈 사람이 바로 미양이었지요. 수라간에 불이 피어올랐습니다. 미양이 처음 불 앞에 섰을 때 소복상궁이 옆에서 말하였습니다. 제 상궁이 맨 처음 이 비전 육수를 만들던 날도 꼭 이런 날씨였지. 늦가을이었는데 굴뚝에서 연기가 저렇게 피어올랐단다. 미양은 고개를 들어 굴뚝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따뜻한 분이셨다. 음식을 만들 때 늘 먹을 사람을 생각하셨지. 맛도 맛이지만 먹는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만드셨단다. 그래서 그 육수를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는 것이지. 미양은 솥에 재료를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이어가겠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국물이 끓기 시작하였습니다. 향기가 수라간 안에 퍼졌지요. 나인들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오늘 냄새가 다른데? 그러게. 더 깊은 것 같아. 소복상궁이 국물을 떠서 맛보았습니다. 눈을 감더니 천천히 떴지요. 뺨에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제 상궁 맛이다. 훗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시절 수라간에서 올라오던 국물 맛이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고. 맛을 기억하는 것은 혀만이 아니라 마음이기도 하다고.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맛과 함께 사랑도 전해진 것이라고.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이어가는가에 있는 것이니라. 아무리 빼앗겨도 혀가 기억하는 진심은 빼앗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